안녕하세요. 비욘디 긴급 브리핑 홍해걸입니다. 요즘 대한항공 조현민 씨 갑질로 국민들의 분노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있죠. 한마디로 욱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시한폭탄이죠. 재밌는 건요, 사람들이 모두 친절하게 대합니다. 이유는 아시죠?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폭발하는 게 싫어서 억지 웃음을 짓는 건데 정작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제가 조현민 씨가 분노 조절 장애 환자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직접 진료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죠.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어떤 질환인지 한번 알아보자라는 얘기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네, Impulse Control Disorder라는 병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말로 옮기면 충동 조절 장애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만든 국제질병분류표 안에 이런 공식적인 질병이 있고, 이 질병 카테고리 안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분노 조절 장애가 포함이 된다. 이게 좀 더 상위 개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는요, 6가지 종류의 질병이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반열에 속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6가지를 보시면 분노 조절 장애가 어떤 질병이구나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할 겁니다. 자, 제가 좀 아래쪽으로 내려볼까요? 여기 타입이 있잖아요. 자, 첫 번째 Sexual Compulsion, 성충동 장애죠. 성적인 욕구가 생길 때 이거 참아야 되잖아요. 이거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성매매를 한다라든지 성폭력을 한다라든지 뭐 타이거 우즈도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얘기가 있긴 해요. 자, 두 번째는요. 이거 좀 뜨끔하네요. 인터넷 어딕션, 인터넷 중독. 이거 최근에 생긴 거예요, 이 병명은. 이게 그냥 하루 종일 스마트폰, PC 앞에 붙잡혀서 뭐 웹서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채팅을 하거나 이런 분들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전문가들은 이것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네. 자, 세 번째가 컴펄시브 쇼핑, 쇼핑 중독이에요. 뭐 어디 생겼다 막 지르려고 돌아다니면서 막 가게 파산 생겨도 말이죠.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이것도 병이다,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네 번째를 보시면, 네, 이게 뭐죠? 파이로마니아, 처음 들어보셨죠? 이거요, 우리말로 옮기면 방화광입니다. 불을 그렇게 질러요, 불을. 어떤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 막 불이 타는 걸 보면 쾌감을 느끼고, 그래서 일부러 화재 사건을 많이 만드는, 이거 아주 위험한 병이죠. 파이로마니아. 그러니까 불 내는 걸 막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Impulse Control Disorder에 포함이 된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예요? 클렙토마니아. 이거 뭐죠? 우리말로? 도벽이란 뜻입니다. 이거 물건 훔칠 때 찌릿하고 막 스릴감을 느끼고 그런 충동이 팍 생기는데 이걸 참지 못하고 막 훔치는 거예요. 뭐 저명한 사회 인사들도 이런 병이 있어요. 이 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은, 오늘 주제인 이 분노 조절 장애가 불을 지르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쇼핑을 하거나 막 성중독에 매달리거나 인터넷 막 댓글 올리고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분노 조절 장애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 앞에 인터미턴트라는 말이 붙었어요. 이게 뭐냐면 간헐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늘 있는 게 아니고 간헐적으로 이렇게 익스플로시브, 폭발한다, 이런 얘기.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조현민 씨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좀 전형적인 증세긴 합니다. 어떤 증세이죠? 네, 말 그대로 분노 폭발이죠. 뭐 언어 폭발이 일단 우선됩니다. 언어 폭발이. 그래서 막 욕설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고함을 치르고, 그 다음에 장광설이라 그러죠. 한번 말을 시작했다 그러면 뭐 몇 분이고 막 다다다다다다. 그런 거가 다 이 분노 조절 장애의 대표적인 증세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증세가 보십시오. 이게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 진단 기준인데요. 보시면 여기도 웃겨요. 정신과 의사들이 구체적으로 숫자를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진단을 객관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보세요. 이런 분노 폭발이 일어나는데 일주일에 2번씩 최소한 3개월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뭐 어쩌다 한번 막 이런 거는 이 병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꽤 자주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뭐냐? 적어도 3개월 동안 일주일에 또 2번 이상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막 언어 폭발 막 또는 뭐 뭘 밀친다라든지 던진다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이면은 한 달이면은 8번이고 3개월이면 총 24회네요. 그러니까 3, 4일에 한 번꼴로 24회 정도 연달아서 이렇게 3개월 지속되면 그때는 이거 좀 치료가 필요한 병이네. 이렇게 진단을 내린다. 그런데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어떤 분노 폭발을 했는데 그 폭발로 인해서 무언가가 피해가 발생할 때 신체 손상, 뭐 내가 막 화를 까나서 누굴 때리거나 밀쳐서 나 또는 다른 사람이 어디 다쳤을 때 아니면 중요한 게 기물을 파손했을 때, 그죠?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Destruction of property, 어떤 재물을 망가뜨렸을 때 신체 손상, physical injury, 예, 요겁니다, 요거는요 굉장히 심한 거예요. 이거는 의사들이 아주 중하게 보는 증세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기준이 1년에 3번만 있으면, 1년에 3번만 이런 게 있으면 이거는 진단이 내려지는 심각한 경우죠. 그래서 조현민 씨가 뭘 집어 던져서 말이죠. 예, 누가 다쳤는지 뭐 기물이 깨졌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그렇다면 이 진단 기준 하나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상당히 높은 레벨의 위중한 증세를 뜻한다.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분노 조절 장애가 그러면 얼마나 흔하냐? 유병률이라 그러죠. 이게요, 인구의 1 내지 2%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명 가운데 한두 명이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흔한 거죠. 그럼 왜 생길까요? 원인이 뭐죠? 유전도 있어요. 특히 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 때 생긴다라는 설명도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요, 유전보다 환경을 더욱더 강력한 원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특히 어렸을 때 부모가 어땠냐? 부모가 막 쌍욕을 하고 맨날 싸우고 뭐 집어 던지고 화를 막 내고 폭발하고 그런 집에서 대부분, most라고 표현합니다. 대부분 그런 집에서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긴더라. 어렸을 때가 중요합니다. 학동기 이전에, 갓난아기나 뭐 유치원 이전에 이미 다 자란 뭐 중학생, 뭐 고등학생 이때는요, 부모가 좀 다투고 해도 애들이 다 알아. 또 우리 부모 또 뭐 하네. 에이, 뭐 다 이해해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는요, 애가 비록 말을 하지 못하지만 이건 그대로 스폰지처럼 애들한테. 그런 애들은 나중에 자라면 또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말 그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니까 부모가 반성해야 돼요. 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느냐? 막 폭발하는 이런 분노 조절 장애 말이에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하냐? 여기 이 미국 진단 기준을 보시면, 네, impairment of functioning, 기능 장애가 있을 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분노 조절 장애뿐 아니라 모든 정신질환에 가장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질문이에요.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꼭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뭐 우울증이든 불면증이든 강박장애든 뭐 아니면 불안장애든 꼭 환자에게 물어보는 게 뭔 줄 아세요? 이걸 물어봐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직장은 잘 다니세요? 학교는 잘 다니세요? 가정생활에 문제 없습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증세가 아주 심한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괴로워 죽겠다. 막 화장하러 힘들고 막. 그런데
학교 잘 다녀, 직장 잘 다녀, 가정생활도 큰 문제 없어. 그럼 뭐라고요? 그건 가벼운 거예요. 의사들이 일단 안심합니다. 이분은 뭐 말은 그러지만 가벼운 거. 근데 반대로 증세는 덤덤해. 난 뭐 별로 별로 뭐. 그런데 의외로 가정에서 불화가 있고 이혼을 하고 학교도 휴학을 하고 직장에서도 맨날 고가 빵점 맞고 아니면 뭐 실직을 하고 다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한 사람의 사회적인 기능이 망가지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하다니. 그게 있으면 이 질병의 위중도가 확 올라가고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분노 조절 장애도 그 자체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횟수나 강도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서 내가 이혼을 하거나 뭐 감옥을 가거나 재정적으로 파산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 실직, 휴학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 조현민 씨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 댓글 파동으로 이게 정상적인 경영이 되겠습니까? 또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알아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사회생활이 거의 지금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뭐라고요? 이거는 위중한 케이스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만일 진단이 맞다면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알코올 중독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알코올 중독이란 뭘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알코올 중독은 뭐 하루에 소주를 몇 잔 이상 마시고 뭐 위스키를 몇 잔 이상 마시고 그런 진단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버, 없습니다. 정신의학 교과서에 전혀 술을 몇 잔 마시는가는 언급되지 않아요. 하루에 몇 잔을 마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상적인 이 펑션, 사회생활이 가능한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요, 폭탄주 10잔을 마셔도 그 다음날 거뜬하게 출근하고 회사 생활 잘하고 음주운전 안 하고 가정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소주 2잔만 마셔도 막 취해갖고 뭐 김을 부수고 뭐 과장하자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무슨 알코올 분해 효소의 능력이 되었고 뭐 체질이 되었고 뭐가 되었건 간에 술을 마셔서 그 다음 결과가 나나 다른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피해를 주면 뭐 휴학을 하거나 실직을 하거나 뭐 아까 얘기한 그런 기능상의 장애를 초래하면 그게 병이다. 그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폭탄주를 몇 잔 마셨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치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로작이라는 우울증 치료제가 희한하게 효과적이에요. 이유는 잘 모르지만 이 뇌 속에 세로토닌이라는 분자를 움직이는 약이잖아요. 이게 실제로 도움을 준다는 거죠. 여기에 인지행동 치료를 병합하면 다행히도 오늘 주제인 분노 조절 장애는 치료가 잘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으로 이 무리를 일으켰다. 의사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문적인 치료가 아니고 나도 막 화가 막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화가 날 때 내가 알잖아요. 지금 화가 막 오르고 있구나 이거. 스스로 약속을 해야 돼요. 내가 뭘 해야겠다. 예를 들면 뭐 흔한 방법이 뭐 심호흡을 하자. 일부러. 아니면 뭐 숫자를 뭐 세자. 마음속으로 1, 2, 3, 4 뭐. 아니면 뭐 기도를 하자. 아니면 무슨 뭐 성경 구절 뭐를 외우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침울이 얼어오르는 걸 달래라라는 얘기죠. 근데요, 저의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뭐 아직 교과서에 올라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제가 이렇게 해보면 좀 도움되는 것 같아요. 화가 날 때는요, 잠깐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휴대폰을 꺼내세요. 휴대폰. 요새 보면 거기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막 욕을 하세요. 막 쌍욕을 하면 어때요? 아무도 안 듣는데. 마구마구 막 1분, 2분, 3분 마구마구 욕을 하세요. 막 지쳐서 못할 때까지. 그리고 어떡하라고요? 그 다음에 뭐 1시간이나 2시간 있다 좀 마음이 차분해지면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화를 내는 모습을. 이해가 되시죠? 내가 많이 초라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네. 네, 아무튼 분노 조절 장애 치료가 필요한 질병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